그래서 공간들은 지역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공간들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유휴 공간이었던 데가 어떻게 보면 더 폐허 공간이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 안녕하십니까. 도시생이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이 읽어주는 오빠 시즌2 제11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5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2020 대한민국 도시생 산업박람회 소식입니다. 2020 대한민국 도시생 산업박람회가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장소를 변경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4일간 개최될 예정에 있고요. 지난 2019 도시생 산업박람회는 인천에서 인천 이 오래된 창고를 이제 활용해서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올해는 잠실 체육관에 탄다고 합니다. 원래 문화 비축기지라는 공간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장소가 변경되었다라고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잠실 체육관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생 산업박람회는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문화일보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도시생 산업 관련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다음에 저희 사단법인 도시생 활동가 네트워크에서도 부스를 운영해서 이날 전국 도시생 청년 네트워크도 함께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존에 2019년도에 했던 다양한 사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전 등록은 무료이고 현장에서 당일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었어요. 그때도 이제 주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편리했었고, 아마 2019 도시생 산업박람회의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인천시였고, 인천시 중에서도 빈집은행 최고의 환원미소 빈집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버섯을 키우는 최환 대표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자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도시생 산업박람회 6월 2일에 시작되는 산업박람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소식 가져왔고요. 소식들 업데이트 되는 때마다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약간 연계된 소식인데요. 이번 도시생 산업박람회에서 도시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도시생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라고 하고요. 접수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17일 오후 5시까지라고 합니다. 도시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고요. 최대 3건까지 중복 응모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참가 신청서, 제안서, 인쇄본 6부 및 전자 파일을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공모 주제는 위인간이 주도하는 도시생 아이디어 방안,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도시생 아이디어 방안을 공유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시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다양한 상들이 주어질 예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번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도 이번에 프로그램에 한번 공모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SOC 사업이나 마을관리 협동조합, 마을관리 기업, CIC 사업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내볼 생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지금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도시생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속성을 갖고서 경제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이번 도시생 산업박람회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예산군 소식입니다. 예산군에서 빈집 재생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시범 사업으로서 함께 소유와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을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함께 소유 사업은요, 도시지역 예산과 삽교 내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동의자에게 1개 동 최대
1,5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공공용지라는 것은 공공주차장이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몇 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해주면 이 철거비 그 뭐 이렇게 빈집 같은 데 보면 아주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철거 비용을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사업인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빈집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4년간이에요. 동의자에게 1개까지 최대 2천만 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무료로 주면 그 공간을 4년 동안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그 대신 임대해주는 대신에 2천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함청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도시재생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라고 하고 구는 빈집 위치가 빈집의 위치의 적합성과 주민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주거 필요자 뭐 이런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데에서 특히나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청년 계층이나 청소년 계층들은 이런 표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보다는 주거 필요자, 뭐 주거 뭐 이런 형태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또한 이렇게 취약 계층도 굉장히 좋겠지만 지역을 발전시켜주는 혁신가들을 위한 공간들이나 주거 지원도 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에 청년이 없으면 안 된다, 지역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공간들이 그들에게도 일부 배려가 돼서 그들이 지역을 바꾸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빈집을 채워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복지 혜택 전에 이런 복지를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유입하는 것들, 양성시키는 것들, 육성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의 좀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정되어진다면 아주 조금 더 좋은 기획과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광주 동구 소식입니다. 광주 동구에서 제3기 도시생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혁신 방안 및 로컬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제3기 도시생 리노베이션 아카데미 수강생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주 3주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푸른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요, 푸른길 공원과 충장동 동부 소방서 일대 재생 이슈를 발굴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청년 창업가 기획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합니다. 인원 모집 대상은 총 30명이고요. 두 팀으로 나눠 진행이 됩니다. 기획팀과 창업팀인데요. 저는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공간을 활용하는 대상자를 만들어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만들기 전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기획을 할 건지에 대한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간들은 지역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공간들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유휴 공간이었던 데가 어떻게 보면 더 폐허 공간이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그 시작점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멘토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이 시작점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 공모어 사업 베이스가 아닌 진짜 자생적인 베이스를 가지고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5년 이상 살아남은 친구들, 특히나 지금은 스타라고 볼 수 없지만 스타의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들을 발굴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모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친구들이 공모 사업에 독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에 기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식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료생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창업, 컨설팅 등 도시생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협동조합도 좋고 사회적 기업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결국에는 일반적인 창업가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지금 현재 그 도시를 유지시켜주고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들을 어떻게 더 지역에 남게 하고 그들을 더 좋은 교육자로 양성시킬 건지 지원할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 중심의 도시생 사업의 성공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선별 과제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너무 일부의 그룹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포커스들을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쉐어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필요성은 지역에 있는 주체들과 외부에 있는 조직들이 함께 결합해서 자문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 라인을 만들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지역 내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외부의 전문가들이 어떤 심사 기준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주 잘하는 팀이 이렇게 뽑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할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뽑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점이 아니라 그 지금의 단계별 수준에서도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성공 포인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 소식은요. 삼척시 소식입니다. 삼척시에서 도시생 대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오는 10일까지 유리공예, 도자기공예 등 6가지 과정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라고 하고요. 오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성내동 금성 양화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네요. 오늘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과정은 총 6개의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운영될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 유리공예, 도자기공예, 드로잉 및 응용, 플라워 기초, 가죽공예 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인데 사회적 경제에서 20명, 나머지 5개 프로그램은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문의는 삼척시 도시생 지원센터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네요.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 프로그램이 도시생 사업에 무슨 연관 관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찾아오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상견례를 하고 이 지역을 알게 하는 것들에 대한 목적과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이는 관계를 통해서 관계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추후에 이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자로서 발전하는 다음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면 아주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프로그램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팁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최근에 저희 천안 지역에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임차인과 그 다음에 건물주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꼭 건물주만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임차인과 그 다음에 건물주가 어떤 협의점을 찾는데 중간 지원 조직인 도시생 지원센터나 만약 거기가 상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면 상인회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을 떠나는 많은 청년들이 받고 많은 이유로 지역을 떠났지만 실제로 중간에 입장에서 들어보면 다양한 입장들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인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도 저희 지역에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 볼 예정에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뿅.